네,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의 대형 교량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리 같은 그런 교량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발전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석유 시설을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발전소나 이 석유 시설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최대한 압박을 주고는 있는데 그 압박을 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됐던 종전이 됐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압박을 주겠다는 그 현상인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그 신호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압박을 줘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뭐 좀 더 강력한 압박 카드로 공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하필 교량이었을까요? 지금 뭐 그 교량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건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이거는 제네바 협약에는 군사 시설과 민간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전쟁이 나면 뭐 도로를 파괴하고 뭐 수송로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개통도 안 된 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가 지나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테헤란 시내에서 그런 장비들이 뭐 또 그쪽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밤이 아니고 낮에다 폭격했지 않습니까? 뭐 이란 국민들에게 좀 더 공포를 주게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주장처럼 드론 부대 군수를 위한 보급로로 활용하는 교량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민간 시설은 민간 시설인 겁니까? 글쎄 그럼 상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상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그 개전 전에 초등학교 오폭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가 뭐 표적 좌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그런 작전을 할 때는 있잖아요. 민간인을 최대한 피해서 작전을 해야 됩니다. 왜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반전율이 국내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도 보면 해군기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표적을 타격할 때는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민간이 최대한 없는 시간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지휘부가 출근한 시간을 노렸으니까 학생들이 다 등교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뭐 제네바 협약에 위반된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국제사회 비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란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핵심 시설은 이렇게 뭐 폭파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공격을 이스라엘과 했을 때는 공격을 왜 했는지도 사실 전 세계가 잘 모르거든요. 트럼프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 뭐 자기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은 외교적인 립 서비스만 했는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의 그 협상을 보면 5개 항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그 한 가지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반발은 물론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은 이 호르무즈가 개방이 안 되면 자신들도 경제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하되 경제는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지금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을 하는 와중에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번 공격도 그랬고 작년 공격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절대 믿지 않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도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 보증인을 세워라. 우린 미국을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을 이제 끼워넣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미국 당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됐는데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다음 달에 그 미중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있죠. 예, 예. 거기에 대비해서 좀 서로들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군사적인 압박은 미국이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지금 또 5년 전에 그 이란과 중국이 협정을 하나 맺었는데 네. 25개년 전략적인 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한 4천억 불 투자한다는 게 이제 1대1로의 저 이란으로 이제 한 건데 예, 25년 동안 4천억 불이면 사실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이걸 즉시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프라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이 가장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괴로운 게 뭐냐면 미국 주도의 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 페트로 달러인데 이걸 하게 되면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이 원유를 마음대로 못 팔아요. 예. 그걸 페트로 위안화로 완전히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방패막을 하나 줄 테니까 들어와라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있어서 페트로 달러냐 위안화냐 지금 해서 실제로 이 사우디가 위안화 결정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아마 다음 달에 미중 협상을 할 때 제일 큰 현안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떤 새로운 카드를 하나 쥐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뭐 미국이 간밤에 교량을 공격을 했고 이란 측에서는 뭐 이제 항복을 절대 안 한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은 발전소다, 뭐 석유 시설이다, 뭐 이제 구체적인 언급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압박하더라면? 뭐 레드라인이 점점 넘어가고 있죠. 민간 시설까지 저렇게 폭격을 하고 나서 그걸 대놓고 이제 에센스 올리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발전소도 보면은 소프트하게 발전소를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정전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전선 쪽에 그 와이어를 좀 감아가지고 합선을 시켜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한 장비도 있고요. 뭐 이런 장비를 동원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지금 분명합니다. 지금 2주에서 3주 동안에 어떻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한 뭔가 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위협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란 국민들을 대상하든 아니면 이란이 지금 고위 그 최고 지휘부를 상대를 하든 뭔가 압박을 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뭐 지켜봐야죠. 예.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고강도 타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이란은 어떨까요? 이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을까요?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란은 사실 좀 괴롭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 2, 3주가 어떤 그 협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지 네. 아니면 진짜 공격을 받는 그 단계인지 이걸 지금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발전소나 아니면 원유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사실 이란도 재기 불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실제로 미국이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트럼프가 어제 발표를 할 때도 네. 그 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새로운 어떤 트럼프가 계속 하는 말 중에 이성적인 그룹하고 지금 대화를 한다, 합리적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제는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란서 이걸 고려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는 살리되 일단은 체제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 타협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이란이 새롭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쪽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오만 쪽으로 제시했어요. 사실은 비밀 접상이 오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코프 특사가 거기 갔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부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핵농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대신 경제 제재를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제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란은 79년대 그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직감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왔던 건데 이거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도 미국을 못 믿거든요.
워낙 미국을 못 믿습니다. 몇 번 당한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방패막을 하기 위해서 유전 개발권 주겠다. 단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트럼프의 구미에 당깁니다. 마지막 항목이. 예, 이게 굉장히 큰 이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전에 대한 건설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란이 제일 부족한 게 전력입니다. 그 전력을 제재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이 원유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이 없어서 자신들이 쓰는 그 석유가 부족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원전 시설 19개를 하는 것을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두 군데서 생깁니다. 하나는 그 이란 내부에서 생깁니다. 강경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경파도 이게 이제 소위 뭐 온건파나 뭐 실용주의 쪽에서 이걸 제시했을 때는 강경파가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된 거거든요.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네. 또 하나는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원전 발전소는 사실은 핵무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발전만 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2, 3주 내에 그냥 뭐 떠나겠다, 뭐 협정을 맺겠다 이랬을 때 계속 한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 요구에 안 맞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하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열을 밀어주고 2, 3주 자꾸 한 것은 빨리 합의해서 나와라라고 해서 지금 고강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이란 내부 사정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에서 물밑에서 양국 간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 며칠 전부터 이란에서는 중동 내에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못 박아두고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두바이 정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뭘까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는 좀 난 것 같아요. 중동 소식을 들으면 화재는 좀 발생했는데 이게 이란의 공격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란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죠. 이 데이터 센터도 보면 뭐 오라클이라든지 AI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번에 개전 초에 그 참수 작전을 할 때 뭐 AI를 사용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AI를 사용하는 거에서 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그 최고 지휘부가 못살당했으니까 뭐 그에 대한 보복적 성명 같은데, 뭐 글쎄 아직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목해서 공격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의도는 그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미국의 그런 AI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보복이겠죠, 따지보면. 그리고 뭐 지금 이란은 미국이 투자한 산업 시설이 중동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를 좀 공격을 해서 어떤 보복하고 있다 우리가, 뭐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뭐 데이터 센터 뭐 그 AI가 여기서 만들어지지는 않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은 국방 전문가시니까 예. 지금 이제 이란이 주장하기로는 네. 그 미국의 F-35를 추격했다. 이번 이제 예, 두 예. 번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F-35면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그야말로 이제 최첨단 어떤 그 전투기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추격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오늘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F-35 날개는 아니고요. F-15의 꼬리 날개로 보면 지금 F-35 이건 브라보인데 이번에 지금 이륙하고 있는. 예, 이거 브라보라고 아직 투입은 안 됐습니다. 보면 F-35C라 가지고 항공모에서 발진하는 게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폴리 함에서 뭐 보통 운영하는 이제 강습 상륙함 운영하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고요. 이게 C가 되겠죠. C. 이게 F-35C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모 탑재용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피격을 당한 건 같아요. 네. 지난번 거는. 예. 피격을 당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력화된 줄 알고 좀 이제 저공으로 좀 비행을 하다 보니 그 이란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발사 똑같습니다. 다 이동식입니다. 레이더하고 미사일 발사대 세트가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지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군이 이제 또 최근에 전자전기를 이제 중동에 급파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전자적 역할이 뭐겠습니까?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얘기대로 우리가 이란의 공군력과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켰는데 왜 또 전자전기를 또 투입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란의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일부들이 지하 기지에 숨어서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제 이란의 아직 군사력은 아직 완전하게 소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력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진 않은 거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란이 격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 공중전에는 뭐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잠깐 이해부터 공중전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격추했다고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전력이 좀 약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는 이란의 어떤 기만전 성격이 뭐 인지전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이 F-35라는 뭐 거의 미국에 자랑하는 세계 최강 전투를 우리가 격추시켰다.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뭐 사기를 고치할 메시지 될 수 있고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이런 걸 격추했어? 이란이 되게 상당히 군사력이 뛰어나네? 우리가 만말 볼 상대가 아니네? 아직까지도 전투기 남아있네? 네. 그런 이제 인지적인 성격이지 뭐 전투기한테 추격했다고 미군의 어떤 뭐 군사력이 뭐 약화되지는 않고 지금 항모 전단만 이제 3개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아직 뭐 추격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만 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이란 측에서 공개한 잔해 사진을 보면은 그것은 F-35의 사진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F-15 이 전투기 꼬리 날개로 좀 추정되는데 예. 지난번에 쿠웨이트에서 세대가 5인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약간 조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군사과학 기술자들이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그 F-35 스텔스 전투기도 격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민간 군사 기획자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저런 건 있어요. 그 중국이 보면 어떤 이란의 그 보면은 우리가 무기라도 볼 때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국제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나스라든지 뭐 지표 장치, 글로나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샤이드 드론이 원래 좀 더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정교해졌다는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어떤 군사 협력도 뭐 의심은 되는데 뭐 그게 정말 그 어떤 정보를 주는 차원인지 아니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 제공 차원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일단 중국제 반도체들이 많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이제 뭐 다 들어갑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레이더에도 들어가죠. 근데 다 들어가니까 아마 중국의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 추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을 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중국 정부의 뭐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알려지진 않고 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어디까지 저희가 믿어야 될까요? 중국은 뭐 민간인들이 정부의 묵인이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사실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그 중국이 이란의 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을 할 때 또 네. 하나 그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 감시 및 보안 기술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사실은 그 인권 탄압할 때 써먹는 건데 그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이제 그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위구르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공항이나 길거리 같은 데서를 보면 그 위구르인들 거의 뭐 90% 이상 인식해낸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이 어차피 끝나게 되면 이란 내는 내부에서 그 분열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뭐 어차피 겪을 건데 네. 그게 잘못하면 체제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경파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뭐 알게 모르게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에 또 다른 공격기를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격기의 이름이 흑멧돼지라는 이제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50년 전에 실전 배치된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굉장히 이제 구식
노후된 기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핵심은 드론전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공격기를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A10 원래 이름은 썬더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름은 썬더볼트라고 부르고요.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그 멧돼지 이빨을 막 그림에 기수에 막 그리고 다녀가지고 아, 뭐 그런 별명이 붙이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강하고 맷지도 센 이제 전투기다. 그래서 홍멧돼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오래됐죠. 그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투기의 목적은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뭐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지상군이 작전을 할 때 상공에서 계속 채공하면서 뭐 그 캐스 요청이 오면 근접항공 지원 요청이 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무장량도 뭐 10톤에서 20톤 가까이 되고요. 뭐 각종 뭐 무장도 뭐 30mm 기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A10인 것 같은데요. 예, A10 네, 맞습니다. 네. A10 뭐 저런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저게 30mm 기관포인데요. 아. 어벤져 기관포라 부르는 기관포라고 합니다. 그 매버릭이라는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광학 유도 장치라고 되는 무장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고 있는데 이런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가 지금 갑자기 18대나 이제 증파됐죠. 그래서 지금 뭐 지상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82 공사들도 지금 1년 아닌 거의 대부분이 좀 중도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지상전 가능성도 많이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용도라면은 지상군이 있어야만 A10이 필요 있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서로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미 일부 한 16대 먼저 왔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이란의 모기함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협을 저공으로 날아다니면서 소형 고속정을 이제 기관포로 뭐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했었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증가되고 하는 거 보면 뭐 지상전 위험 가능성도 있고 최근 육군 참모총장도 이번에 경질된 이유가 네. 뭐 지상선의 위험성과 대량 민간 군인뿐만 아니라 대량 민간 사선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경질됐다고 좀 조금씩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지상전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모든 지금 군사작전에서 지상전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네. 2019년도에도 트럼프가 이란하고 관계가 악화됐을 때 지상전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제한적 지상전이 필요한데 필요한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을 동원해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미군의 사상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16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이란 전체의 국경 너무 넓고 고지가 4천, 5천 고지입니다. 해발.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근데 뭐 미국도 많이 좀 우려하고 있죠. 지상전 벌어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많이 좀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상전을 할 것 같다. 뭐라도 할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IA 전 이제 작전 담당 국장들이 또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하루 그 섬을 침공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지상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상전을 할 수 있는 병들도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상전의 가능성도 엄청 남아 있는데 정말 지상전을 근데 지금 뭐 일기의 어떤 뭐 볼턴이나 매티스나 이런 약간 좀 강경파들도 전략가들은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 트럼프 주위에 그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예스맨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경질된 뭐 군 고위 장성만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그 누가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말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경질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지금 어떤 지상전의 준비를 제어할 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다음 주가 아마 분수에 될 것 같은데 지상전은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상전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란도 만만치 않게 반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2, 3주가 됐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전쟁이 장기화하면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상군 투입을 할까요? 뭐 다들 안 될 거라고 다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 아마 베네수엘라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미국은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네. 한 번 발 담그면 보통 아프가니스탄 20년은 싸웠고요. 이라크 전쟁 10년 가까이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저 병력 갖고는 지상군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이 그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데다가 그 한반도의 16배예요. 그 몇천 명 갖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강한 압박만 주고 혹시 뭐 섬 한두 개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점령은 하겠지만 유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계속 이제 시달리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란은 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대내용으로 쓰는 좀 면도 있었지만 100만 명 모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인구 9천만 명이니까요. 100만 명 사실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이 저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던 애국심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워낙 반정부 시위가 1, 2월 달에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폭격만 하면 금방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정부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고 자기 친척이 이제 죽고 친구가 죽는데 거기다 대고 박수 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정부였다가 다시 지금 오히려 지금 단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맨 처음에는 뭐 정권 체인지다 뭐 이랬다가 그 말은 지금 이제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네. 정권 무너질 것 같지는 아예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빠지고 싶은데 빠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그 배럴당 1달러 정도의 그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되면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비싸질 것 같기는 한데 또 반면에는 또 호르무즈해협 통행이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제법사하고 현실과의 조금 이제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규약을 이제 오만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오만을 끌어들이는데 오만은 아직 뭐 대답은 안 한 상태지만 이게 보면 사전 승인제를 받는다. 그래갖고 통행료를 징수한다. 지금은 물론 뭐 30억씩 받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 가격이야 뭐 이제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네. 그 대신 이제 차별적인 통행을 시키겠다. 미국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는 이제 통행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시장이 좀 뭐 대혼란이 일어날 건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원유 물동량이 20%고 LNG도 25%고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급망 비용이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돈을 내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그걸 깎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 시범적인 예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도 좁은데 그거는 이렇게 선박의 안전성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선도해 주면서 그 대신 돈을 얼마 받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혹시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오만이 지금 아무리 중재를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 동참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그 안전성을 명목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식으로 그 뭐 한 몇천 불, 몇만 불 정도 내는 거는 아마 그렇게 협상이 된다면 그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근데 지금 뭐 호르무즈해협 문제로 각국이 좀 비상이 걸렸는데 중동 산유국들이 이 개방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랑 중국, 프랑스가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이게 뭐 비상임 국가도 그렇고 뭐 상임 국가도 그렇고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걸프 국가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다른 데서는 뭐 동의 별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미국이 무력을 사용은 안 됐거든요. 그걸 다른 나라들이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뭐 이란이 무너지는 걸 뭐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뭐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거라 유엔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 홍해 쪽에 후티 반군들이 지금
홍해를 막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홍해를 뭐 막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쟁이 좀 끝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도 하던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 이제 거짓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듯이 이란도 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계속 이쪽을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근데 이 호르무즈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이런 공격이 아니라 네. 그 예멘 앞바다에 있는 고기는 또 거기도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값싼 저 드론만 띄워도 이 화물선들이 그 길을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와 유럽을 들어가는 가장 짧은 길이 거긴데 네. 그걸 못 하고 지금 대기업들은 벌써 이게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을 가거든요. 그럼 9,000km를 더 가요.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유류비나 아니면 보험료나 이런 게 다 상승하는 것이 되죠. 예.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폐쇄적인 병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뭐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초에 뭐 하메네이가 반정부 시 6월 진압을 해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이란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걸 끝나고 나서 뭐 이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빨리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오폭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그 어린아이 유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은 보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또 올라갈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전쟁이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전쟁이 끝나면 이 테러 지수는 중동뿐만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온 보도 중에 보면 헤그세스 그 건물에 뭐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체가 박혔다고 뉴욕타임즈가 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좀 위험성만 증가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뭐냐면 정말 어떤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이다 보니까 네. 말씀대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게 4월 6일이잖아요. 결국엔 이번 주말이 협상의 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 이제 향후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제일 관심사는 이란의 강경파가 자신들이 온건파가 던진 그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식의 메시지만 나와도 이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자꾸 저렇게 압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럼 단독 작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미국이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사실 미국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문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의지를 갖고 트럼프가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뭐 군사 시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많은 드론과 미사일이 좀 지하에 숨겨져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 전무다는 것도 밝혔죠. 아직도 뭐 탄도미사일과 뭐 드론 같은 수천 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왜냐하면 그 이란은 지금 전쟁 준비를 언제 해놓은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르 산맥 안에 500m 지하의 화강 안반지대에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미사일 시티로 부릅니다. 거기 철도도 있습니다. 기차도. 그리고 온갖 곳에 갱도가 있죠. 물론 뭐 갱도 문을 폭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제이담을 벙커버스를 쐈죠. 투하해가 했는데 문이 또 방폭문입니다. 이게. 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몇천 파운드의 폭탄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한다. 근데 그 방폭문마저 파괴되면 어떻게 하죠? 안에 또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 정말 그 갱도가 있고 완전히 막혀서 아무것도 못 나올 경우에는 또 예비 굴이 있습니다. 통로가. 최근에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 뭐 자부산맥 미사일 기지 갱도 입구인데 포크레인을 이제 타격을 합니다. 미사일로.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고 결국 이거 작전을 하려면 지상군이 자부로 산매에 가서 일일이 경도 입구를 막고 거기서 응거해서 못 나오게 해야죠. 그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2,000, 4,000 고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이 작전은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79년대 이란 회교혁명이 났을 때도 미국이 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면적의 험준한 산악 때문에 지상전을 하지 생각을 했다가 접어버렸고요.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상전은 그 병력을 투입해 이걸 완벽하게 소멸할 수 있는데 네. 공중 폭격만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소멸하다고 생각한 거는 진짜 오판이었죠,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